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조 전의 왕이 누구였었죠? 비운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광해군이었죠. 인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인조와 광해군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광해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조 있죠. 인조의 원래 이름은 이제 능양군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군이 붙으면 왕족이죠. 이제 광해군이 이 능양군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인조의 아버지와 이제 동생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능양군은 아버지와 동생이 광해군이 죽인 걸 봤죠. 그래서 이제 그 복수심이 이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선생님이 저번에 디딤 영상에서 어떤 외교를 한다 그랬었죠? 중립 외교를 한다 그랬었죠. 이제 중립 외교면 뭐냐면 이제 시속을 했었죠. 명과 이제 청 사이에서 후금이라고 할게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중립 외교를 하는 거, 실리를 따진 거죠. 지금 생각하면 실리는 참 좋지만 이때 당시에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랑캐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냐, 어떻게 우리가 받들었던 명을 멀리 하려고 하냐 해서 비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이 당인 서인 세력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죠. 그리고 능양군 역시 아버지와 동생이 광해군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능양군과 서인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광해군을 쫓아내고요, 인조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6대 왕 인조가 능양군이 왕이 돼서 이제 그 이름이 인조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배경 설명으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괄. 지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직책은 이제 병마 절도사라고 해요. 병마 절도사니까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 한 도를 다니고 있는 군인. 지금 하면 3스타 정도? 선생님 생각에? 이제 3스타 군단장급 이제 장군, 상당히 높은 지위의 장군이죠. 이제 이괄이 인조가 왕이 오르는 걸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서인 세력과 인조가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괄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유명한 이괄이 일으킨 이괄의 난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괄의 난은 이괄의 부하들의 이제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 평정됩니다. 이괄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슬픈 사건이 어느 나라와 후금에 일어납니다. 후금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랑캐 나라였죠. 우리가 무시했던 오랑캐 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명나라보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에 쇠약해지고 있는 명을 그래도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고 청나라는 무시했죠. 저 오랑캐 나라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어 했는데 1627년에 후금이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조선을 이제 침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조가 깜짝 놀라서 피하게 돼요. 처음엔 이제 강화도로 이때는 피합니다. 이때 당시 후금에서는 이제 친하게 지내자 우리 하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제 어떻게 화친하냐? 우리 형제 관계로 서로 동등한 관계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오랑캐와 형제 관계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후금이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묘년의 호,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다 해서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관계가 이제 형제 관계가 됐는데 이로써 이제 후금이 물러서죠. 그런데 우리가 얕봤던 이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꿔요. 결국 명나라를 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힘이 강해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했던 이 형제 관계 있죠.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군신 관계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군은 쉽게 생각하면 왕, 신, 신하. 그러니까 왕과 신하 관계겠죠. 왕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해요. 왕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청이겠고요. 신하는 이제 우리 조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오랑캐를 어떻게 우리를 왕으로 모시냐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636년 그 유명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는 또 어디로 피신해요? 그렇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 인조는 끌려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인조가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9번 절을 하게 됩니다. 9번 절을 청나라 왕에게 하게 되죠. 얼굴은 이제 피투성이가 됐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오랑캐에게 우리가 져서 결국 왕이 그 무릎을 꿇는 정말 그 수모를 겪게 되죠. 우리가 외침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떤 정말 수모를 겪은 것은 거의 없었는데 병자호란 때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겠죠. 너무 슬픈 우리의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말 실리를 따지고 청나라와 친하게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왕의 인조의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 이제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당시 우리의 많은 여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질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참 슬픈 현실이었죠. 망하고 있는 명나라랑 친하는 게 아니라 강한 나라였던 청나라랑 관계를 잘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의 양반들 관리들은 그런 파악을 잘 못했죠. 오로지 실리보다는 명분, 중국의 오랑캐가 아닌 그 명나라와 친하게만 지내야 된다는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힘들어졌어요? 백성들이 결국 우리 백성들이 결국 힘이 들었죠. 항상 우리 역사에서는 왕의 그리고 관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만 참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인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